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4.19 혁명에 성공해서 이승만이 하와이로 도망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4.19 혁명 이후에 국민들은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박정희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죠. 군사 쿠데타라고 합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헌법을 바꿔나갑니다.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내려올 때 됐는데 박정희는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1972년 다시 한번 헌법을 고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유신헌법이죠. 자, 유신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습니다. 간선제로 대통령이 지정한 위원들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무제한 리필됩니다. 세 번째,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고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자, 유신헌법이 선포된 후 전국에서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주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골머리를 썩었죠. 그런데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말이죠. 독재 정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그런데 이번엔 전두환이라는 대머리 군인이 탱크를 이끌고 청와대로 쳐들어옵니다.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요. 전두환을 앞장선 신군부는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했습니다. 광주에서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계엄군이란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엄군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총을 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서 이에 대항했죠. 전두환은 광주를 폐쇄하고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은 전라남도청을 공격해서 강제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만행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을 했죠. 자, 그래서 유명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 이 위르겐 힌스페터라는 외국 외신 기자가 나옵니다. 이 기자가 필름에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외부 세계에 알리게 되죠. 시민들은 시위 중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줄 것과 계엄군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광주 시내의 질서를 지키려고 힘썼고 서로 도우며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